함통의 일본어 함스푼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실지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좌 자체의 컨셉은 일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상 표현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배워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이번 강좌의 초입, 도입부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 바로 일본어로 그리고 일본식으로 사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언어는 그 문화를 투영하는 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로 생각하고 쓰지만 사실은 그 발달, 그 사고 방식은 한일 간에 사실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글자의 체계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히라가나 이렇게 생겼어요. 가타카나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훑어보면 아니면 접근을 해보면 좋아요 라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는요. 발음이 정말 중요해요.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에 없는 발음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츠 이런 발음들이 있는데 정말 이 발음을 잘해야 아이 같지 않게 유치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팁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센트인데요. 뭐 인토네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본어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소, 단어의 뜻을 가르는 요소가 바로 악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당연히 악센트가 있거든요. 한국말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아버지 자연스럽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면 어느 지역의 방언인가 정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어때요? 벌써 빵 웃음이 터지지 않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더 웃기죠. 이렇게 그 언어 문화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인토네이션, 악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아예 그게 규칙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작부터 규칙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악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같은 말이라도 또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일본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팁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걸로 한 강의도 구성이 될 거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네이티브들이 흔히 쓰는 일상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상황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건 상황과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를 배우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쓰면 좋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 때 쓸 수 있을지 또 이 뉘앙스가 긍정적인 것일지 아닐지 이것조차도 가늠하지 못한 채로 한마디 한마디를 외운다? 사실은 그건 유용하지 못하고 실용적이지도 못합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강좌에서는요, 상황을 제시할 거고,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쓰게 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이죠.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미마생, 보통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스미마생 이라는 데에는요, 이 밖에도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보통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스미마생이라고만 사과를 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약간 놀리는 느낌? 아니면 우리 관계가 정말 그거밖에 안 돼. 아주 우리는 얕은 관계야.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스미마생은 사과의 의미, 사죄의 의미보다는 사실 좀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이에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내가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야 돼요. 자, 이럴 때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스미마셍 말고도 스이마셍이라는 발음으로 좀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네, 스미마셍, 스이마셍, 회화에서는 스이마셍이라는 것도 써요. 그러면서 약간 그쵸, 이런 제스처까지 함께 해서 스이마셍, 스이마셍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자,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길이 만약에 막 넓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럴 때는요, 제가 좀 이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더니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살짝 피해서 가요. 서로의 간격을 가늠하면서 약간 어깨를 대각선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만약에 길이 조금 더 좁다면 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준 사람한테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다른 패턴으로는요, 같이 걸어오면서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어깨가 부딪히는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면서 지나갑니다. 정말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일본에 가게 되면 저절로 그 상황에서 쓰는 게 맞겠구나, 써야 하는구나 라는 관습적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여기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저기요, 죄송해요. 이런, 그쵸. 점원을 부를 때도 이 스미마셍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보지 않고 쿠션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완충을 두고 아노 스이마셍 한 다음에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상상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쓸 법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실례합니다, 아니면 미안해요, 이 정도 뉘앙스니까요. 그런데 자, 이때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앞 사람이 문을 잡아준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얘기하겠죠. 일본 사람은 이럴 때 바로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라고 얘기합니다. 택시를 탔다. 택시, 일본 택시 자동문이거든요. 근데 그 자동문이 정말 자동문이 아니고 전자식이 아니고 기사님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열고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 말씀하세요.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서도 미안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요. 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회사 동료가 온천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 온천에서 사온 뭔가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감사해요. 와, 저 챙겨주시고 너무 최고인데요. 아마 이렇게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죠. 자, 근데 일본 사람은요, 재미있게도 이때 스이마셍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안한 일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갖고 오게 한 그 마음이 미안하고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스미마셍 이타다키마스, 너무 스미마셍 이타다키마스, 네, 미안합니다,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말 자체가. 그래서 이 상황들을 모르게 되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를 모르게 되면 스미마셍 이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일본에서의 쓰임은 그렇지 않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이티브들이 즐겨 쓰는, 흔히 쓰는 표현들을 통해서 가성비 좋게 같은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일본어를 잘하는 느낌이 들게끔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배운 표현들이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능에서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언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재미있게는요, 만담 이런 거에는 어떻게 등장할까? 이런 것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소설, 연설문 이런 데서도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신다고요? 저와 함께 즐겁게 네이티브들이 흔히 즐겨 쓰는 일상 표현 통해서 일본어 실력 쑥쑥 향상시키고 또 일본 문화, 일본어 체계, 일본어의 사고방식까지 함께 두루두루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일본어식 사고방식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